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 7월 9일 한 주 주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런 내용을 다루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자, 삼성전자의 몰락. 자, 이게 몰락은 아니에요. 잠깐 눌리는 구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역대 최저치의 실적을 내놓으면서 음, 장중 2% 넘게 빠졌죠. 장중 2% 넘게 빠졌는데 400조가 넘는 시가총액을 가진 삼성전자가 2%가 넘게 빠졌다라는 거는 하루 만에 10조가 날아간 거예요. 하루 만에 갑자기 10조가 증발했다. 야, 이렇게 보니까 엄청 와닿지 않나요? 10조? 하루 만에. 와, 10억도 100억도 아니라 10조가 증발한 겁니다. 자, 어마어마합니다. 자, 일단은 한 주 주제.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빠지고 있고, 세계 반도체 시장이, 괜찮았던 것 같은데 왜 삼성전자는 눌리지? 요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할 게 많아요. 사실 LG와 애플, 그리고 삼성전자 세 개 기업에 대해서 제가 뭐 정말 많은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간단하게 제가 공부를 시켜드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딥한 이야기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수박 겉핥기로는 제가 공부를 시켜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LG와 애플 그리고 삼성전자 이야기를 할 텐데 우리나라 기둥이잖아.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기둥이에요, 기둥. 기둥인데 이 기둥이 몰락한다 이런 말을 제가 쓰게 될 거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는데 삼성전자가 어찌 됐든 저찌 됐든 결국에는 이번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95%가 빠졌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95%가 하락을 했어요. 자, 이 이야기 좀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에 밀렸다? 미쳤네. 자,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이렇게 증가폭을 그려주고 영업이익이 잘 나와주고 있다가 갑자기 야 전년 동기 대비해서 95%가 빠졌어요. 95%. 여기죠. 전년 동기 대비 95%. 원래 어 진짜 돈을 굉장히 잘 벌고 있었잖아요. 잘 벌고 있었는데 갑자기 뚝뚝뚝뚝뚝 떨어지게 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영업 2분기 이번에 2분기 영업이익이 6천억 원으로 6천억 원으로 자, 95%가 빠진 상태다. 자, 뭐 사실상 뭐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뭐 95.74% 감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이야기를 좀 할 게 뭐냐면은 LG전자에 밀렸어요. LG. 삼성과 LG전자 2분기 실적 전망이 삼성전자는 원래는 이제 60 뭐 하여튼 뭐 이 기업도 굉장히 좀 했었는데 매출은 61조로 마이너스 한 20이 좀 됐고 자 20%좀 빠졌고 자 삼성전자 이거는 전망입니다. 전망이었고 이번에는 정확하게 나온 게 95%가 빠졌다라고 하는데 며칠 전 자료라서 조금 상이합니다. LG전자는 20조 정도 됐어요. 약간 올랐죠. 약간 소폭 올랐는데 영업이익은 20% 올랐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이번에 실적 정확하게 발표가 된 게 영업이익은 6천억 원인데 LG전자가 훨씬 더 돈을 잘 번다. 거의 1조 가까이 되는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 삼성전자가 왜 LG전자에 이렇게 밀렸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냥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세계에서 불황이잖아요. 그 불황 속에 LG전자는 왜 매출이 괜찮냐? 프리미엄 가전, 신규 먹거리로 발굴한 VS 사업이 기대 이상의 선전을 보이고 있고요. 가전은 시스템 에어컨 등 고가 브랜드 판매 호조 등으로 수익성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LG전자는요. 이미지 마케팅을 굉장히 잘했어. 브랜드 이미지. 솔직히 얘네들 그 핸드폰, 스마트폰 할 때도 마지막 출시를 하려고 했던 롤러블 폰은 굉장히 괜찮았거든요. 굉장히 혁신적이었어요. 혁신적. 그런데 이번 그 전까지 LG는
정말 뭐 베가 레이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게 아마 LG 거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좀 그냥 그랬다는 거지. 이거 뭐야? 뭐 이거 삼성에도 안 돼, 애플에도 안 돼, 뭐 영 애매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마지막에 우리가 혁신 하나 내자 하고 롤러블 폰을 출시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출시 직전에 야 핸드폰 사업부 접어. 핸드폰 사업 접어라. 이미 핸드폰 사업부를 접으려고 이야기가 다 되어 있었는데 핸드폰 사업부 내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고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롤러블. 야, 우리 이거 혁신 하나 하자. 롤러블 폰 출시하자. 라고 진행을 했는데 자, 롤러블 폰을 출시를 못했습니다. 제가 자료 준비는 안 했는데 갑자기 이야기하면서 생각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리자면 음, 요런 식이에요. 요런 식. 자, 룰루불폰. 자, 뭐 버튼 하나 누르면은 여기서 버튼 하나 누르면은 이렇게 쫙 갑자기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자, 아주 어마어마했었어요. 어마어마했었는데 그런 이게 실물입니다. 실물. 뭐 누르면은 쫙 늘어나고 실제 디스플레이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평이 굉장히 많았고요. 오히려 너무 괜찮다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 한 500대였나? 500대만 한정적으로 만들어지고 여기 핸드폰 사업부와 뭐 임직원들한테 조금 배포가 됐었던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이 실제로 영상이 있어요. 실제로 사용하는 그 사용기 영상이 있는데 이걸 보면서 야 이거 보세요. 자 대단하죠. 아주 기똥차입니다.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근데 이 늘어나면은 이 디스플레이들도 옆으로 좀 옮겨졌었었는데 아직은 뭐 이거는 뭐 업데이트가 되기 전인지 어쨌든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정말 괜찮은 핸드폰을 출시를 하려고 했었으나 핸드폰 사업부를 철수하고 가전 몰빵을 하죠. 야, 가전은 무조건 LG야. 가전은 역시 LG라는 식으로 그걸 합니다. 자, 홍보를 해요, 홍보를. 자, 어마어마한 그런 LG의 절치부심에서 이를 갈고 갈아서 LG전자는 가전이 최고다. 여기 TV도 있죠. TV 아주 기똥차입니다. 자, 워시타워 제가 쓰는 거예요, 이거. 자, 이것도 내가 쓰고. 어쨌든 참 좋은데 자, LG전자는 오케이 하나의 몰빵을 했잖아요. LG 하면 가전이잖아. 그런데 애플은 뭐야? 애플은 혁신이지. 애플은 그 이름으로 그냥 혁신이에요. 애플 뭐 굳이 뭐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 애플이 3조 달러 클럽 갈 때 삼성전자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참 마음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애플과 삼성전자의 차이는 딱 한 끗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는요. 혁신적인 무언가를 한 번도 내놓은 적이 없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의 전 그러니까 삼성전자 굉장히 좋아하지만 삼성전자는 무언가 혁신적인 무언가를 내놓은 적 없어. 그냥 단지 굉장히 괜찮다. 오 가성비 좋네. 야 성능 좋다. 야 카메라 좋다. 오 야 되게 좋은데 화면 크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지. 혁신을 내놓은 적은 없잖아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스마트폰 점유율 시장은 어느 정도 애플이 조금씩 변동성이 있고, 삼성전자는 애플 거를 뺏어온다라기보다는 다른 애들 거, 뭐 LG 거 뺏어왔고요. 뭐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일본에서도 뺏어오고, 중국에서도 좀 뺏어오고, 중국에서도 좀 뺏어오는 게 그런 좀 있었고, 이러면서 점유율이 조금씩 겨우 두 자릿수 뭐 이렇게 좀 들어가는데 일본 거 좀 많이 뺏어왔죠. 일본은 애플이 좀 압도적이니까 이런 식으로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아이폰 사랑은 사실 뭐 없어요. 뭐 뺏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갤럭시, 삼성전자는 브랜드 이미지, 마케팅 이게 조금 집중화 전략이 부족하지 않았나. 애플은 새로운 비전 프로를 또 혁신적인 무언가를 꺼내냈죠. 요런 차이점이 좀 있지 않나. 자, LG 하면 가전, 애플 하면 뭐 혁신적인 무언가. 근데 삼성전자 하면은 삼성전자는 좋지. 삼성전자 우리나라 기둥.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게 저는 굉장히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WWDC 23에서 자, 애플이 혁신적인 무언가를 냈죠. 애플 비전 프로. 그런데 진짜 신기한 게
이 로고 하나만으로도 뭔가 좀 압도하는 그런 느낌이 확실히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삼성전자가 그래서 뭐 디램도 좋고 좋잖아요. 굉장히 좋은데 얘네들이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든 거냐? 좀 생각을 하자면 부진한 이번 삼성전자의 주 실적 쇼크의 가장 큰 원인은 반도체 다운 사이클이에요. 다운 사이클. 이번 업계에서 2분기 반도체를 담당하는 삼성전자 DS 부문이 4조 원 안팎의 적자를 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에서 한 4조 원가량 적자를 봤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4월 감산을 공식 언급한 뒤 2분기부터 웨이퍼 투입량을 줄였다고 가정을 하면 감산 효과 3분기부터 그래도 좀 실적이 나올 것이다. 3분기부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상승이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다운 사이클의 주요 좀 이유가 뭐냐면은 이번에 AI 반도체다 뭐다 해가지고 GPU 그래픽 처리 그래픽 반도체 그리고 새로운 또 있어요. NPU라는 게 있죠. 생각을 하는 인지하는 뉴럴이 들어가는 그런 반도체다. 이런 것들을 좀 포함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전에 있던 반도체들을 많이 살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입장들도 반드시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12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네요. 진짜 뭔가 삼성전자는 제가 언제 한번 딱 날을 잡고 반도체나 이런 거 날을 잡고 한 30분 이상 1시간 정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잠깐 너무 이게 이야기가 길어지다 보니 반도체 전쟁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필요합니다. 반도체 전쟁 이야기가 어이구 죄송합니다. 자, 이거를 좀 제가 또 다루고 싶긴 한데 이거는 어, 자, 좀 보면서 반도체 전쟁에 대한 이야기. 이거는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그 좀 애매한 상태죠. 한국에 중국이랑 미국 이제 반도체 마이크론 판매 금지, 중국의 미국 마이크론 판매 금지의 제재에 따른 한국 반도체 산업계에 호재가 될 수도 있고 뭐 악재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 패권 전쟁은 이미 중국이랑 미국이 싸우고 있죠. 싸우고 있는데 여기에 대만 TSMC 요 하나가 딱 있는 거고 우리나라가 그래도 반도체에선 그래도 꽤나 괜찮은 입지를 다지고 있지 않았나 했는데 어느 순간 보면 다 밀려 있습니다. 한참 밀려 있어, 한참 밀려 있어. SK나 삼성 하이닉스나 SK 하이닉스나 미쳤죠. SK 하이닉스나 삼성 같은 경우 최대한 중국 제재 성공 여부에 따라서 우리나라 반도체 좀 그 시장이 많이 흥하거나 조금 쇠하거나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야기하는 거 반도체는 수출 증감률은 좀 빠졌죠. 하지만 반도체는 결국에는 전장 부품도 다 반도체고 전기차 뭐 부품들도 다 반도체고 우리가 나중에 쓰게 될 뭐 고글이라든지 VR 기기들, 핸드폰, 컴퓨터 모든 게 다 반도체예요. 다 반도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반도체 시장은 다시 슈퍼 사이클은 올 겁니다. 다시 슈퍼 사이클은 올 건데 삼성전자가 지금 이 정도 약간 부진한 그런 거는 사실 여기에서 삼성전자 주주분들 굉장히 많이 계실 텐데 걱정 많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굳이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다시 일어날 거다. 자, 삼성전자의 몰락이 아니에요. 삼성전자의 미래. 사실 저번에 이재용 회장이 이야기를 한 게 AI 그리고 6G 그리고 새로운 차세대 반도체에 투자를 하겠다. 5년 동안 450조. 이렇게 또 정부에서 또 이제 좀 지원을 하고 투자를 한다라고 했으니까 삼성전자를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이걸 보면서 그냥 제가 이야기한 건 LG와 애플에 비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 전 세계 최고의 파운드리 회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나중에 제가 삼성전자랑 반도체 칩4 뭐 반도체 칩워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길게 이야기를 한번 갖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주 주제 삼성전자의 미래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지 약간 한 2% 빠졌는데 요거 다음 주부터 어떻게 올라올 것인지 이거
생각을 하시면서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자, 여기서 한 주 주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정코노미의 오치열이었습니다.